네, 검찰의 디지털 캐비넷으로 불리는 디넷에 개인 정보가 저장돼 있고 별건 수사에 활용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스마트폰 전체 정보의 저장이나 보존 관리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대검 예규를 만들어서 공공연히 개인 정보를 저장해 왔고 이를 활용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권영철 대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이 압수 대상이 아닌 개인의 정보나 타인과의 대화 등을 검찰 디지털 캐비넷에 모두 저장해 왔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어떤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은 수사 대상자의 휴대전화 압수를 가장 먼저 합니다. 증거 확보 차원이기도 하고 공범이나 관련자를 찾으려면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까지 검찰이 디지털 캐비넷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이를 활용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거든요. 네. 2017년 개봉한 영화 더 킹을 보면은 그 캐비넷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 네. 영화 잠시 한번 보시죠, 영상. 네,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과거에는 저는 캐비넷에 있던 게 이제는 디지털 캐비넷으로 이 불법적인 개인 정보까지 저장해 왔다, 이게 드러난 겁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디지털 캐비넷 디넷에 저장만 해온 건가요? 저장만 했다면은 민간인 사찰이라는 딱지를 붙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저장하고 관리하면서 활용까지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얼마 전에 그 경영권 불법 선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지 않습니까? 네. 재판부가 위법적인 압수 절차를 문제 삼아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삭제, 폐기 또는 반환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장충기 문자 메시지는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예, 그렇군요. 네. 검찰이 압수 대상이 아닌 개인 정보까지 모두 이렇게 저장한다는 사실은 네. 최근에 어떻게 갑자기 알려지게 된 거죠? 뉴스버스 대표 기자인 이진동 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자신의 개인 정보까지 모두 저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이진동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검찰에서는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이라고 부르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이진동 기자의 그 휴대전화를 압수를 했는데 네. 압수해간 휴대폰 조사는 올해 2월 5일이 끝났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이제 이진동 기자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면은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만 추려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검찰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그 압수하고 저장하고 나머지는 폐기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는 걸 이 기자가 확인을 한 겁니다. 현장에서요. 현장에서 확인해서 그 서류를 그 전화를 찍어서 확인까지 한 건데 우리 그 잠시 이미지 잠시 한번 보실래요? 네. 저기에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는데 보면은 전자정보 전부를 저장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네. 그걸 이진동 기자가 확인해서 사진까지 찍은 겁니다. 네. 삭제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뭐 이상한 또 저장 매체를 올리는 과정을 이진동 기자가 또 목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까 방금 보여준 게 이제 그게 입증이 되는 거고요. 그 내용 자체가 전체를 올리니까 48.8기가바이트라는 것까지 나왔다는데 그 이미지도 이진동 기자가 잠시 찍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엄청난 양이네요. 한 개인의 양이 이 정도니까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의 그 정보가 저장돼 있을지에 대한 추측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진동 기자가 저걸 본인이 확인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개인 정보를 무더기로 이렇게 저장해 온 겁니까? 확인된 건 앞서 말씀드린 그 장충기 전 삼성 사장의 휴대전화 내역 때문에 드러나게 된 거고요. 더 앞으로 거슬러 가면은 디넷이 구축된 시기가 2012년입니다. 2012년. 이때부터 디지털 캐비넷에 저장됐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저 표를 잠시 한번 보실까요? 네.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2012년부터 저장된 내용들이 건수들이 나오죠. 네. 그런데 저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저게 아주 많은 양이 저장되기 그러네요. 시작한다는 게 확인이 되죠. 이게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저 많은 자료가 모두가 다 불법적인 자료는 아닐 겁니다. 네. 아마 혼재돼 있는지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저장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뭐라고 해명합니까?
검찰은 일부 압수물의 전체 정보를 보관한 것은 사실이나 별건 수사 등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의 전자정보 이미지 보관은 법률과 판례에 따른 적법한 형사 절차라면서 디지털 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체 정보를 복제해 보관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별건 수사 등과 단순 보관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특히나 휴대전화 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SNS, 메신저 등 정보는 하나의 이미징 데이터베이스로만 추출이 된다. 특정 사람의 대화나 일정 시점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혐의 관련 부분만 분리해 추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럼 다른 수사기관 경찰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짧게 얘기해 주시죠. 경찰은 검찰과 달리 일부 검찰의 사건을 송치하고 나면은 관련 전자정보 전체를 모두 삭제 폐기하고 있다. 네. 경찰청 훈령에는 이렇게 전체를 보관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